안녕하십니까, 김창수입니다.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위스키를 한번 두 종류를 한번 마셔볼 건데, 이 두 가지 위스키는 같은 증류소예요.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위스키인데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스펙 두 가지를 이용해서 위스키 숙성 기간, 숙성 연수죠. 숙성 연수의 특징과 그리고 위스키 캐스크 사용 빈도, 사용 횟수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면서 알아보기 좋은 위스키가 두 종류가 있어서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이 위스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위스키 숙성 기간과 캐스크 사용 횟수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마셔볼 위스키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증류소 이름은 토버몰이라는 증류소의 위스키입니다. 멀섬이라는 곳에 있는 유일한 증류소 토버몰이고요. 이제 토버몰이 위스키는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 위스키는 증류소 명과 동일한 토버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근데 이 증류소에서 나오는 피트한 위스키는 이제 레이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레이칙이라는 이름을 뭐 그냥 영어식으로 읽으면은 레다익 뭐 이런데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레다익이라는 혹은 레이책이라는 증류소가 따로 있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건 토버몰이라는 증류소의 피티안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옛날에 요 발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막 오고 갔죠. 보통 레다이그라고 많이 불렀는데 제가 이 증류소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발음이 어려운데 뭐 도대체 뭐라고 발음해야 되냐라고 이 토버머리 증류소에서 가서 물어봤는데 들어도 어렵더라고요. 제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듣기에는 막 이게 뭐 약간 게이러 영어식으로 발음이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보통 레칙,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칙, 레이칙, 레이책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 발음은 이 세 개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발음이 섞인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레이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왠지 이게 조금 더 입에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레칙, 레이칙, 레이책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넘어가고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토버머리에서 나오는 피트한 위스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독립병이 위스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굉장히 유명한, 뭐 어느 정도 유명한 회사에서 병입이 된 제품이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아티스트 시리즈입니다. 라메종드 위스키라는 프랑스의 술을 파는 회사에서 병입한 제품 라인 중에 이제 아티스트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데죠, 라메종드 위스키. 근데 여기서 뭐 나오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고급 시리즈고 맛도 엄청 좋기로 알려진 시리즈입니다. 근데 가격도 매우 사악합니다. 이 동일 뭐 대충 뭐 지금 이거 레이책 10년인데 보통 이 10년급의 위스키에서 기대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는 게 바로 이 라메종드 위스키의 아티스트 시리즈고요. 이게 뒷면, 이게 앞면인가요? 어쨌든 한쪽 면에는 항상 예술가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어떤 예술가의 작품이 한쪽 면에 남겨져 있는 그런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5번째고 한 4, 5년 전에 출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번, 10번 뭐 한 요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 스펙은 10년이고 퍼스필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된 레이책이고요. 요거는 더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라는 데에서 나오는 시리즈인데요. 이게 더 익스클루시브 몰트 시리즈입니다. 요 시리즈도 뭐 비교적 아티스트 시리즈보다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나름 잘 알려진 시리즈죠, 얘도. 저도 옛날에 이 시리즈, 이 회사에서 나온 병들이 굉장히 가격도 괜찮고 맛있는 증류소 픽도 잘하고 위스키들도 이 캐스크도 잘 뽑아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뭐 가격도 오르고 잘 보기 어려워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독립병이 회사입니다. 얘는 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최근에 괜찮은 캐스크를 많이 냈었죠. 요거 스펙은 동일하게 레이책 증류소고요. 근데 숙성 연수가 21년, 얘 거의 2배죠. 21년 숙성에, 그리고 캐스크는 리필 호그스헤드, 리필 쉐리 캐스크입니다. 리필 쉐리 호그스헤드라고 써 있고요. 리필 쉐리 캐스크입니다. 빈티지 병 통입은 증류는 96년에 됐고요. 얘는 2004년에 됐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같은 증류소에서 나온 두 가지 위스키를 맛볼 겁니다. 증류소만 같이 숙성 기간과 캐스크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한쪽은 10년 짧은 숙성에 그 대신 아주 진한 캐스크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21년이라는 고숙성에 캐스크는 대신 리필 좀 재사용 횟수가 높은 캐스크 강도가 좀 약한 통에서 숙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숙성 기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캐스크, 뭐 퍼스트필, 세컨필, 리필 뭐 이런 캐스크에 대한 특성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맛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한번 따라 볼게요. 자, 두 종류. 자, 이렇게 좀 특성이 다른 캐스크나 숙성 기간의 위스키를 먹을 때는 저는 이 고숙성의 캐스크 강도가 약한 요런 타입의 위스키부터 마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혹시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피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보세요. 요게 21년 숙성의 리필 쉐리 캐스크, 요건 10년 숙성의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입니다. 색깔부터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특성의 위스키를 먹을 건데, 자, 조금 이 위스키의 맛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한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그림판을 좀 켜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위스키에서 이제 위스키 숙성에 대한 숙성 기간과 캐스크 그리고 스피릿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자, 제 얼굴 안 보여도 되죠? 자, 먼저 이렇게 축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강도입니다. 세기죠, 세기.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가면 세고요. 여기는 이제 숙성 기간으로 할게요. 자, 이쪽은 숙성 기간입니다. 자, 위스키는 쉽게 말해서 이제 위스키의 맛이 어떻게 나냐. 위스키는 이제 스피릿이죠. 숙성을 하지 않은 위스키 스피릿 플러스 이제 숙성하면서 맛이 나오는 캐스크의 이 숙성의 캐스크의 맛의 관계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맛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스키 스피릿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위스키 스피릿은 이게 점점 처음에 당연히 숙성하지 않았을 때가 스피릿의 특징이 가장 셉니다. 근데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떨어져요. 네, 이게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의 특성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은 캐스크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 자, 캐스크는 근데 대체로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점점 째지기죠. 숙성 기간이 늘어날수록. 근데 이 퍼스트필 캐스크와 리필 캐스크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를 먼저 퍼스트필 캐스크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퍼스트필 캐스크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엄청 올라가는 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게 퍼스트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트필. 근데 이제 세컨드 필 같은 캐스크들은 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좀 천천히 숙성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캐스크의 특성이.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리필이라고 할게요. 이건 리필 캐스크들. 자, 보이시나요? 이 숙성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캐스크의 특성은 당연히 올라가죠, 점점. 그리고 스피릿의 특성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 스피릿의 특성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프루티한 성분이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피트도 이 스피릿 성분에 들어가죠. 그래서 피트도 숙성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떨어진다는 거. 자, 그럼 이 피트 위스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10년과 20년의 특성이 어떨지 한번 이 그래프에서 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한 요 정도 구간을 10년 숙성이라고 보고요. 한 요 정도 구간을 20년 숙성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자,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캐스크의 특성도 강해지고 스피릿의 특성도 아직까지 강하게 남은 이 부분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제 리필 캐스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만나죠. 자, 보시면은 캐스크의 특성도 좀 강해지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강해지지 않았고 스피릿 특성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요렇게 위스키의 캐스크와 그리고 스피릿의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위스키가 숙성 기간이 언제 정도가 제일 좋냐, 또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서 이 10년과 20년 사이를 가장 숙성도 괜찮게 잘 되고 이 위스키 증류소 그리고 스피릿의 특성이 잘 묻어나는 기간을 바로 이 10년에서 20년으로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12년이 가장 최고다, 18년이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이 스피릿과 이 캐스크, 즉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숙성과 이거는 증류소입니다. 증류소. 자, 증류소의 특징과 숙성의 특징이 동시에 잘 나타나는 구간을 바로 요 10년에서 한 20년 사이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저숙성 구간에는 아무래도 스피릿의 특성이 세겠죠. 그리고 이 고숙성의 이 구간에는 이 캐스크의 특성이 당연히 세고 스피릿의 특성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게 숙성 기간과 캐스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그러면 시음으로 들어서 맛을 그럼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설명한 대로 맞는지. 먼저 고숙성의 리필 캐스크부터 맛을 볼게요. 향에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원래는 피티한 위스키 스피릿이었을 텐데 피티한 느낌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향이 먼저 나고 그렇게 막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50도 초반 정도, 51.1도 정도인데 사실 생각보다 뭐 기타 이 위스키가 갖고 있는 특징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맛에서도 피트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끝맛에서 약간 드라이하게 스모키한 맛이 남고요. 처음부터 좀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 캐스크의 맛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뭐 어느 정도 고숙성이다 보니까 이 캐스크의 맛도 올라왔고 굉장히 달콤한 느낌의 먹기가 굉장히 편해진 위스키입니다.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피치한 근데 이 밸런스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어느 것 하나 큰 특징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맛은 굉장히 달달한 오크 맛과 이 스피릿의 몰트 느낌이 치고 올라오지만 뒤에서는 이 스모키한 약간의 피티한 느낌도 점점 남아 있고요. 음, 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프루티한 느낌보다는 좀 몰티한 느낌이 조금 세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음, 굉장히 맛있고 뭐 잔잔한 그런 호수 같은 하지만 굉장히 큰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위스키입니다.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 저숙성인데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에 숙성된, 그리고 도수도 한 60도 정도 되는 60.7도 되는 10년 숙성의 레이첵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첫 향부터 피트가 확 치고 들어옵니다. 약간 스모키, 특히 요거는 연기, 스모키함이 피트보다 좀 더 많이 강조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매캐한 진짜 아궁이에 코를 박고 있는 것 같은 연기 느낌이, 막 재 같은 느낌이 세게 치고 들어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트는 스피릿에서 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숙성이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강해요. 요건 10년 정도 그렇게 오래 숙성된 위스키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스피릿의 특성인 피트 스모키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임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의 쉐리 느낌이나 뭐 그런 우디한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은은하게 뒤쪽에서 느껴지고 근데 이 스모키한 느낌 때문에 사실은 잘 나진 않네요. 맛을 볼게요. 근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바베큐 구우려고 이게 장작 같은 거, 숯 같은 거 태우는 곳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매운 느낌이 확 납니다. 초반부터 피티한 느낌이 확 치고 들어오고 도수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찌르는 듯한 탄닌감과 스파이시함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확실히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다 보니까 약간 체리 와인에서 비롯된 그런 드라이한 느낌과 약간 견과류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나무, 퍼스트필 캐스크에서 느껴지는 어떤 나무의 탄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계속 나고요. 그 입안에 계속 그 연기를, 마치 불을 그냥 씹어 먹은 듯한 스모키함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릿의 특성과 이 퍼스트필 캐스크의 스파이시함, 나무의 특성, 이 아주 두 가지가 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서로의 균형감이라면은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서로 내가 세다고 싸우는 듯한 그런 강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토버머리 레이첵 증류소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증류소고요. 피티한 위스키를 제가 좋아하는데 사실 아일라 섬에 뭐 유명한 라프로이, 아드백, 라가블린 이런 애들은 가격이 매우 비싸죠. 근데 이 레이첵 토버머리 증류소의 레이첵 위스키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숨겨진 보석 같은 증류소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맛이 좋은 증류소이기 때문에 저는 독립병입에서 피트 위스키를 살 때는 이 레이첵 토버머리 증류소 위스키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사실 피티한 위스키는 전에도 몇 번 말씀 계속 드리지만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피트라는 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적절히 숙성과 캐스크만 잘 사용해주면은 맛있게 만들기가 비교적 쉬운 스타일의 위스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비싼 아드백이나
이렇게 저렴한 레이스책이나 맛의 차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레이스책이 더 맛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피티한 위스키는 고런 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사실 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위스키를 사기 더 쉬운 분야라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토버머리 증류소의 피티한 위스키, 레이책 위스키 두 종을 비교를 해서 마셔봤습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숙성, 요 21년의 리필 캐스크에서는 확실히 피티한 느낌은 많이 줄어들었고, 게다가 리필 캐스크다 보니까 캐스크의 숙성 느낌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굉장히 좀 부드럽고 밸런스가 좋은 스타일의 위스키가 나왔고요. 이 10년 짧은 숙성의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로에서 숙성된 이 레이스책 10년 같은 경우는 피티 스모키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캐스크의 특성도 매우 강한 아주 자극적이고 강렬한 이 위스키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위스키를 선택하실 때 내가 어떤 맛을 원한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이런 맛을 더 선호한다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캐스크의 정보와 숙성 기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맛을 유추하고 내가 원하는 맛을 고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끝입니다. 할 얘기를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하다 보니까. 뭐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봤죠? 요 그래프를 이해하시면은 숙성과 캐스크의 관계를, 그리고 위스키의 맛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끝입니다. 끝. 이 두 가지 다 정말 맛있었어요. 네, 요런 거는 사실 뭐 라프로이기나 아드백 같은 애들과 견줘도 전혀 손색 없는 맛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끝.